뭐 슈퍼카나 수입차 그렇죠. 같은 거 개인 명의로 렌탈을 해주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그 바로 수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제 개인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어린 이제 후배들인데 네. 슈퍼카 렌트를 한 다음에 네. 바로 이제 인천항으로 갑니다. 새벽에 일부러 이제 항 근처에서 모텔을 자다가 항으로 존나 달려가는 게 그러니까 새벽 뭐 1시 2시 됐다. 야 씨발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도 말해놔야죠. 불법 일을 해오면서 얼마 정도 벌어보셨는지. 되게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많아. 한 그래도 어둠의 경로에서 온갖 일을 다 해보신 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30대를 접어든 뭔가 불법을 다 해본 사람이고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죠.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10년 동안 뭔가 불법을 다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. 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는 불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해보신 일 중에 돈 세탁도 있다고 해가지고 돈 세탁. 네, 아주... 돈 세탁이란 게 그 시청자들은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돈 세탁. 네.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듯이 그 나쁜 돈을 깨끗한 돈으로 이제 세탁하는 걸 이제 돈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세탁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몇 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뭐 100억도 있죠. 그럼 나쁜 돈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떤 돈이라고?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사이트라고 하죠. 토토, 카지노 이런 게 이제 보통 평균적이고 진짜 더 나쁜 돈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해외 선물, 재테크 이런 이제 좀 그런 돈이죠. 그러면 약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. 돈을 이제 합법적으로 세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돈 세탁이라는 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도는 돈이겠지만 당연히 그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고위층에서도 그런 경로를 이용하나요? 돈 세탁을? 정치하시는 분들 자금 같은 경우 만져본 적은 없는데 한다고는 들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정치적 자금 세탁할 때는 뭐 그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은 이제 그런 자금들을 세탁한 경우가 많죠. 본 직업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높으신 분들도 어디 이제 뒤봐주거나, 뒤봐주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를 같이 한다든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를 같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.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고위급들,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 세탁하는 경우는 들어봤습니다. 저는 만진 적이 없고.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일도 뭐 있다는 정도겠네요. 그쵸. 그러면 돈 세탁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. 방식을 여쭤보시는 거면 경우의 수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그 업체마다 다 달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코인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뭐 거래소 형태 합법적인 거래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. 뭐 그분들이야 돈을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 다 다르지만 뭐 뒷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한테 돈을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애초에 코인을 구매하는 그 계좌로 돈을 받아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코인을 이제 구매를 하고 팔고 구매하고 팔고 이런 이제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되게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블랙코인이라고 또 있습니다. 생소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.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봐요.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블랙코인이라고 있는데 그쪽 경로를 통해 들어가 블랙코인이라는 이제 그 경로를 통해 들어가면 코인도 추적이 가능하신 거 아시잖아요. 근데 이제 블랙코인 쪽으로 들어가면 추적이 아예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. 아 진짜요? 네, 그렇게 해서 뭐 따로 뭐 상품권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또 그 상품권으로 또 오죠. 그러니까 대부분이 끝은 상품권이에요. 보통. 상품권을 뭐 매입해서 안 하고. 상품권을 매입해서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서 가져오는 게 이제 결론적인데 그 과정은 다 다릅니다.
네, 뭐 블랙 코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세탁 뭐 한 세네 번 뭐 장만 걸쳐서 뭐 상품권 매입해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. 그럼 보면 그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상품권 막 몇백만 원씩 올라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까요?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.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매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갑자기 이제 상품권을 몇백만 원, 몇천만 원치를 이제 판다?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자금 뭐 사이트 자금이 아니더라도 불법 자금이 있는 걸로 알아요. 네, 저는 들어봤어요. 남들한테 이제 사기친 돈을 상품권을 뭐 팔게 해서 이제 구매하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상품권을 대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뭐 일이 잘못돼서 그걸 뭐 처분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.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.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안 하고 상품권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.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?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그건데 상품권을 매입한 다음에 그 상품권을 현금화 시킨 다음에 현금으로 가져와서 손대손으로 이제 주는 경우도 많아요. 그다음에 그분이 못 오시면 손대손이 안 된다고 뭐 저희 믿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좀 거리가 멀어서 손대손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현금화를 시켜서 퀵으로 보내죠. 이게 또 네. 단계가 복잡할수록 출처를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코인에서도 여러 번 매수 매도를 여러 번 거치고 네, 그쵸.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인 건가요? 아니요, 맨 마지막은 조금 틀렸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권 이 자금을 네. 상품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구매한 상품권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요걸 이제 현금화를 시킨다는 말이죠.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. 네, 그거고 여기 과정은 이제 복잡하다 이거죠. 업체마다 다 다르고. 그러면 그냥 주변에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중국을 통해서 뭐 세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많았었잖아요. 요즘도 그런 중국을 느낌인지. 통해서 아니죠. 그거 근데 솔직히 그거는 안 맞는 말 같아요. 중국에 있는 어떤 그 한국 팀이 범죄 조직이 거기서 돈을 번 거를 세탁하는 거가 아닌가. 중국을 통해 굳이 세탁할 필요가 없는데. 그러면은 보통은 코인이나 뭐 이런 그렇죠. 뭐 방식. 코인으로도 하고 상품권으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상품권도 둘 다 같이 하고 그런 것도 많고. 네, 그냥 방식의 차이인 거지.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. 그러면 요런 방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방식은 다양하죠.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어쨌든. 결국에는 보통 한 제가 겪어본 바로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느낀 바로는 80% 이상이 상품권 같아요. 결론적으로 따지게 맨 마지막 과정에서는. 네. 상품권이라면 약간 신세계 이런 그렇죠. 뭐 신세계 상품권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있잖아요. 모든 상품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상품권이 되게 많아요. 그러면 그 맡기시는 분들한테 수수료 같은 걸 떼고 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수수료 떼죠. 몇 프로 정도? 이게 수수료는 업종마다 달라요. 위험할수록 더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.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체에서 한 10%밖에 안 다루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은 애초에 다루질 않아요. 이게 장이 잠기고 더욱더 추적이 더 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본 바로 7대3. 그러니까 저희가 체일인 거예요, 업체가. 진짜요? 네. 30% 그런 거. 네. 어차피 그 자금을 못 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엄청 많이 떼네요. 대부분 50%인 경우가 많고 뭐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10%에서 한 20%, 30%가 이제 보통 평균적이고. 네. 그러니까 모든 한 10% 20%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많죠. 뭐 되게 그냥 사이트 자금이나 진짜 뭐 사기치거나 보이스피싱 테크돈 아닌 이상 대부분 한 10%에서 한 30% 정도가 평균적이고 위험할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저 50% 주세요. 50% 안 주면 안 해요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그 자금 못 쓰거든요. 네.
해외에 있고 어떻게 써요? 그거를. 돈은 이 한국 돈으로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빼야 되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별로 없죠. 돈 세탁을 뭐 여러 고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렇죠.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아니면 좀 특별한 케이스 있었나요 혹시? 특별한 케이스. 예를 들면 뭐 유명인이라던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유명인들. 사실상 유명인들이라기보다 유명인들은 자기가 직접 안 나오고요. 근데 약간 이제 고위급은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 연락하신 분이 사실상 이제 자기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 돈 세탁하는 업체들도 돈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누른다는 게 뭐냐면 5천만 원 들어왔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원 자기가 그냥 먹튀하는 거죠. 그걸 누른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뭐 좀 네임밸류가 있다, 뭐 좀 어느 정도 밝혀야 되니까 좀 직책이나 어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어떠한 이제 좀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라고 따지면 금액이 높은 거.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법 자금을 처음부터 막 10억, 30억 이렇게 맡기질 않아요.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막 처음에 자금이 50억인데도 5천만 원씩 여러 번 계속 하고, 예,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죠. 한꺼번에 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. 100억을 이제 여러 번 나눠서 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00억이 뭐 이게 돈가방 한 2개 정도에 이제 다 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스타렉스 밴 있잖아요. 밴 이제 3인 밴인데 뒷트렁크에 다 실을 수 있는 거. 그 5만 원권으로 사실 50억이면 2번 걸쳐야 되거든요. 그 정도로 예, 돈이 꽤 굉장히 많아요. 예, 그러니까 막 이게 보통 5만 원권 그러니까 한 뭉치 하면은 막 뭐 5천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억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장 500만 원. 500만 원씩 하니까 500만 원씩 한 묶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3인 밴에 거의 꽉 차요. 아 진짜요? 예. 그 50억 하려면 한 2번은 해야 돼요. 제 기억상으로는 2번 했어요. 그러니까 총 4번을 한 거죠. 4번. 물론 이제 뭐 3인배 막 꽉꽉 막 엄청 뭐 꽉꽉 채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맛있고 한 100억 정도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수수료 그 금액을 이제 다룬다는 거는 어떤 완전히 뭐 보이스피싱 그런 자금은 아니었거든요. 사이트 그 자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수료도 그때 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좀 조율해가지고 15%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그러면 우리나라에 CCTV가 진짜 많잖아요. 많죠. 돈은 어디서 전달을 하나요? 스타렉스에 싣고 가서 어디서 전달을 하나요, 보통? 이게 경찰이 붙을 수도 있고 그 큰 금액을 빼가면 또 이게 은행 금고에 막 몇십억, 몇백억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. 그 은행마다 다 몇 억밖에 없어요. 예, 그래갖고 실제로 현금을 쌓아놓는 거는 몇 억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 2억 되나? 여러 은행을 다 돌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여러 은행을 돌기가 쉽지가 않아요. 계속 돌면서 인출을 그 큰 돈을 계속 하다 보면 경찰이 붙을 수가 있어요. 네, 왜냐면 이상하잖아요. 돈을 이제 인출한 게 예를 들어 같은 은행이라고 치면은 국민은행으로 치면 국민은행에서 계속 2억씩 계속 지점 돌면서 빼잖아요. 그럼 그 은행 직원이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계속 돈을 빼는 거죠. 결국에 어쨌든 다 실었다. 그럼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배달을 하죠. 근데 그런 큰 돈은 필기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 담은 차를 이제 어디다 이제 보내주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운송운반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할 때가 있고. 그러면 그걸 갖다 줘도 문제겠네요. 그거 스타렉스에 꽉 차 있는 현금을 그렇죠.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네.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죠. 그냥 저희는 돈만 전달하면 그냥 차만 보내주면 끝이에요. 차만 보내주고 그냥 그 돈을 자기네가 빼서 차를 다시 보내주는 거니까. 차는 뭐 돈 빼는데 며칠 걸리든. 그렇죠. 왜 차 안 보내주냐 이런 거는 없나요? 혹시 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애초에 뭐 기간도 넉넉 잡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그분들이 애초에 저희한테 50억을 준 다음에 저희가 뭐 2억씩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뺄 때마다 이제 주는 거고 하는 거니까. 그럼 뭐 영화처럼 막 어디 컨테이너 무슨 창고 같은 데서 막
전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겠네요.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. 네, 굳이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그렇지만은 않아요. 아 제가 또 이 인터뷰하다가 생각난 건데 돈 세탁 말고도 다른 일도 많이 해보셨잖아요. 되게 많이 해봤죠. 그 차 수출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옛날에 영화에서도 한번 어디였지? 베테랑인가? 네. 뭐 무슨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막 차 수출 날리는 거 한번 나왔었잖아요. 네. 그게 실제로도 그런 게 있나요? 차 수출 날리는 거, 그건 실제로 있었어요. 아 실제로 그러니까 있어요? 중고차 매매 단지를 이제 허위로 이제 네. 오픈을 해놓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 GPS를 달아놓은 다음에 그 차를 이제 굉장히 싸게 팔 일반 시세보다 좀 네. 싸게 팔아서 그게 이제 차가 어디 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이제 구매를 하신 분 이제 주소지로 들어갈 건데 새벽에 남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복제된 키 가지고 오픈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끌고 이제 수출 단지에 이제 진짜 던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.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아 그거는. 진짜요? 네, 그거는. 그러면 근데 뭐 그거 뭐 특정 러시아 뭐 이런 거는 사실 네. 이제 조금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러시아도 있긴 있었죠. 예. 특정된 나라가 아니라 뭐 별의별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. 그거. 예전에 어느 분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중고차 매매해서 뭐 수출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인 렌트라고 그 있잖아요. 정식 렌트 업체가 아니라 네. 뭐 슈퍼카나 수입차 그렇죠. 같은 거 그것도- 개인 명의로 렌탈을 해주는데 그걸 빌려서 그 바로 수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제 개인 제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어린 이제 후배들인데 네. 슈퍼카 렌트를 한 다음에 네. 바로 이제 인천항으로 갑니다. 네. 인천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아서도 지금은 네. GPS를 봐요. 아. 네, 항 근처로만 가면 네. 일단 경계 태세 모드예요. 네, 일단 이제 경계 네. 태세 모드 하고 있다가 일단 언질은 해줘요. 그 렌트 이제 직원한테 네. 야 얘네 항 근처에 있으니까 음. 잘 주의 깊게 봐라. 그렇게 해서 실제로 렌트를 이제 그 수출을 보내려는 애들을 잡은 경우도 많아요. 형사 입건 한 애들도 많은데 그 전에 성공한 애들도 많죠. 네. 진짜요? 제 지인 중에도 있었어요. 그거는 와. 실제로 있었어요. 그러면 그 렌탈 업체에서도 그 사람 뭐 찾으려고 난리를 치겠네요. 난리죠. 근데 애초에 얘네가 빌릴 때 지인들한테 신분증을 하나 빌려요. 다른 사람 사진 조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랑 비슷하게 좀 비슷해 보이는 이제 신분증을 하나 이제 만들거나 뭐 빌리거나 뭐 훔친다거나 만든다거나 뭐 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로 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빌려요. 돈을 주고. 그러니까 얘는 사실 개인 업체다 보니까 소위 업체가 아니죠. 그죠. 불법 업체인데 얘는 돈만 받으면 끝나요. 사실상 뭐 이 슈퍼카를 이제 빌려서 뭐 홍대 같은 압구정, 뭐 신사동, 뭐 저기 청담동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옷방 잡고 휠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 거 없을 때는 이슈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빌려줬는데 갑자기 다음날 차가 없어진. 예. 수출 한번 나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걔네가 이제 그 나라로 넘어가면 이제 강제 발소가 되니까 그 전에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제가 그쪽을 잘 네. 모르니까 질문 드리는 건데 수출업자도 그 차라는 게 차대 번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수출을 또 보낼 수가 있나요? 이게 그러니까 강제 말소를 하는 거예요. 그게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또 컨택을 해야죠.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출 업체가 아니라 네. 그런 걸 또 받아주는 업체가 있어요. 네. 그 중에서도 또 네. 불법을 하는.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신차 리스를 했어요. 네. 뭐 BMW 고가의 어떤 1억이 넘는 이제 뭐 고가의 차를 리스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막 1억 내가 살 때는 1억인데 수출 날 때 1억 3천이야. 리스 해지가 안 된 상태야. 근데 걔네가 이제 일단 먼저 날리고 걔네가 이제 먼저 돈을 준 다음에 리스를 까고 3천만 원 이득을 본 다음에 말소를 시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뭐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고 그 강제 수출 날리는 거는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업체가 불법적인 업체가 있으니까 이 컨택을 해놓고 이제 같이
판 맞춰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. 그러면 그 강제적으로. 세관을 피해서 수출 네. 날리는 방식은 또 그 업체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. 그렇죠. 말소를 애초에 시켜서 나가진 않을 거예요. 음. 말소를 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차에 싣고 그냥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. 아. 컨테이너 실어. 그럼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어떻게? 거기서 이제 차도번 지우고 차도번호 깎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. 뭐 예. 여기서 떠나는 즉시 여기서는 끝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끝이야. 이게 막 그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다 뜯어보고 이러진 아예 않나요? 그러지 않아요. 아. 그랬으면은 우리나라에 마약 못 들어오지. 아. 예, 그렇게 따지면 마약 못 들어오지.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들은 것 중에 네. 그 수출 날리는 방법 중에 뭐 엑조디아라고 막 분해를 해서 아. 가서 아. 타국에서 합체를 시킨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슈퍼카로 잘 안 하고 아. 보통 이제 네. 통상적으로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런 건데 네.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는 뭐 좀